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또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제 곡물 가격도 계속 튀어 오르고, 국내적으로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추가로 이제 조류독감 AI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고 또 글로벌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베트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육류 소비의 증가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유통망에 대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측면에서 식량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막 가격이 점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농업이라는 게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 1차 산업인데 지금 뭐 4차 산업과 합쳐지면서 요즘 융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본 기사에서 이제 부산 지하철 뭐 역에다가 스마트팜 해가지고 LED로 식물 키우는 거, 야채 키우는 거, 뭐 그런 거를 좀 크게 해놨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주식과 연결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먹는 부분이니까요. 농업이라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내용 좀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일자리 이제 기업은 이제 이윤 집단이잖아요. 이윤 추구 집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수시 채용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필요할 때 수시 채용하고 없을 때는 뭐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대졸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채 한 번에 준비해서 해야 하는 게 유리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취업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뭐 본인 능력치보다 좀 저평가돼서 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고평가돼 가지고 또 운이 좋게 또 근무해서 오히려 그 직장에서 좀 못 따라가는 업무를 못 따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지금 일자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서울시민이 뽑은 2021년 경제 이슈 원도 결국에는 일자리다, 청년 실업 고용 문제, 그리고 생활 물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약간 이거 표본이 작긴 해요. 표본이 요거긴 한데,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문제고, 요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뭐 테마성이든 진짜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요런 내용인데, 약간 내용 보면 좀 황당해요.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사만 봤을 때는 국민 국민은행이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기존 뭐 부실을 근거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고 국민은행이 주워 담은 거죠. 근데 뭐좀 억울했나 봐요. 뭐 해당 뭐 최대 주주는 기존에. 그래서 뭐 소송 때리고 괜히 억측성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 돌아가는 거 봐야겠고, 일단 당장은 뭐 요렇게 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뭐 아무래도 국민은행의 비용이 당장 뭐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소송 비용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야기 나온 김에 약간 뭐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과거 2015년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 엮이면서 주가가 막 종목들이 엮이기만 하면, 스치기만 하면 진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뭐 인건비 저렴해서 많이 투자가 됐다가 지금 또 이제는 베트남으로 어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그룹이 베트남의 GDP의 20% 이상을 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뭐 우선 뭐 좋아하는 학과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뭐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추가로 대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어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에서 중국, 베트남 약간 이 순서로 지금 약간 투자도 되고 있고 투자도 들어가고, 또 뭐 경제가 이렇게 발달하고 그에 따라 뭐 그거에 따른 뭐 비즈니스 추구하려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GS 건설 같은 베트남에서 이제 건설하고 있는 게 좀 잘 풀리고 있다고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인도랑 인도네시아 아니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중국만큼이나 정말 크고 그 내수 시장이 발달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진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섬나라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추가로 아무래도 통신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통신을 여러 개, 핸드폰을 여러 개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추가로 아무래도 이거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제 경제가 좋아지, 발달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만약에 국내 기업이 진출한다면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진출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저도 좀 알아봤고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인도네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도 한번 약간 물음표 본인에게 물음표 던져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제2반도체 또 OLED 주도권 경쟁 치열하다. 그러니까 뭐 경쟁하면서 파이도 커지고 경제 그 기술력도 늘어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SOS 쳤다라는 부분이고, 각국적으로 이례적 대만의 자동차 반도체 증산 호조.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 설비가 이게 멈춰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국 완성차 업체들 난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근데 또 그래서 대만 정부는 집중 지원에 공급량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나왔는데,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최우선 과제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마진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어쨌든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고철 값도 원자 여러 가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종이값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요것도 뭐 분주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거랑 또 관련된 게 어떻게 또 엮여서 종목들 주식과 또 움직일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죠. 이거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LG전자. 이거 작년 7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약 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출시 계획이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제대로 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LG 블로그거든요. LG전자. 이렇게 돼서 지금 배기밸브 있는 마스크 허용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거의 안 하고 뭐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기밸브가 여기 초성 팬이 여기 있고 여기 필터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숨도 나가는 숨도 다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가격이야 당연히 전자식이니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거 나오면은 물론 이걸로 판매해서 얼마나 뭐 매출에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슈가 가볍게 되면서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어제 나온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G7에 진입했다라는 거. 이게 국민 총소득이라는 부분인데 1인당. 그래서 이게 뭐 체감이 되시는지는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어제 긍정적인 부분도 나왔던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일단 이렇게 뭐 어닝 시즌 뭐 매매 공방 뭐 혼조 뭐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 또 다우는 좀 더 보시면 보시면 뭐 다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통신 장비, 컴퓨터 장비 뭐 그런 쪽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미증시 상장의 노키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코스닥이 거의 1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99.9.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제 99포인트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해드렸고, 그걸 어제 다 해결하고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요거 지지를 확인해줘야죠. 확인해주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코스피는 하여튼 키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더 같이 움직이는지 좀 봐야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 제가 중요하다 본 포인트 일단 넘겨놨어요. 넘겨놓긴 했고,
어제 매매동에도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약간 이제 기관이 최근 몇 개월 동안 항상 거의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순매수하고 계속 팔고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과연 기관이 이번 주 남은 오늘부터 4일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추가로 어쨌든 이 3200에 대해서 지켜주고 또 다시 쭉쭉쭉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다시 들어오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잡아줄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도 오르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잘 올라서 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 많은 가운데 지수가 올라서 체감이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 또 분위기에 취해서 추격 매수하면 곧 단기 고점 물리기 쉬우니까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시장 어떻게 뭐 추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